신용환 교수님 이제 전화 연결했는데 교수님 이렇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오늘 지금 선고일이 발표될 가능성은 없는 거죠? 없어 보이고요. 평의가 예정되어 있다 보니까 아마 내일도 그러니까 선고하기는 거의 어려운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자, 선고가 어렵지만 선고 기일을 정하는 것은 내일 정할 수 있다라고 예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평의는 사실상 거의 다 마무리 단계에 돼 있는데 네. 뭐 일부 언론에서 평의조차 뭐 완결되지 않았다, 뭐 거의 뭐 이렇게 결충된 게 없다는 식으로 이제 나오는 보도가 있던데 그런 것들은 뭐 하고 마는 날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지금 이제 좀 전에 보시면 한겨레에서 이제 목, 금 중에 날짜를 찝어서 이제 보도를 한 아마 거의 처음의 경우일 것 같은데 네. 대략 어느 날일 것이다 이렇게 예상은 하지만 한겨레에서 제목에 이제 목, 금, 그렇게 이제 뽑아서 지금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연된 사유를 보면 우리가 날짜를 알 수 있다인데 지연된 사유가 다 이제까지 대부분 아시듯이 명확하게 절차적인 부분 가지고 계속 이제 논란이 있으면서 온 건 그건 틀림없는 사실로 보여집니다. 네.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한 분이 각하 의견을 가지고 이제 시간을 좀 물론 이제 이게 기각이다 이 의견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8대 0을 가는 데 있어서 뭐 큰 문제가 없죠. 만약에 최악의 경우라도 계속해서 각하라는 건 아시다시피 형식적 절차적 금결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뭐 최악은 7대 1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8대 0을 만들기 위한 이제 최종 노력들을 열심히 하는 과정이고 거기에서 이제 한 분이 이렇게 어떤 평의 때 의견을 내지 않고 약간 회피 이런 성격으로 계속 지금 이야기가 들려져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내일 만약에 선고일을 정한다라고 하면 이제 다수의 헌법재판관은 뭐 정하자. 그래서 뭐 8대 0이 아니라도 7대 1이라도 하자라고 이제 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내일 정한다면 그렇게라도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제가 18일이 넘어가면 계속 헌재 스스로 굉장히 위험을 자초한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이제 법무장관에 대한 변론이 개시가 되면 그에 대해서 지금 어제까지는 크게 그 부분으로 몰아치진 않았지만 예를 들어서 7일이 지나고 18일 날 법무장관에 대한 변론이 시작되면 조선일보를 축으로 하고 또 극우 단체를 축으로 해서 윤축 변호인단들과 함께 법무장관 경찰청장에 대한 6번, 7번 사건까지를 다 듣고 다 보고해라. 그것까지 결론 내리고 해라. 라고 거세게 요구를 할 거예요. 그러면 앞뒤가 꼬입니다. 언제가. 왜냐하면 무슨 얘기냐. 내란 우두머리 거를 먼저 하기로 했으니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겠지만 그렇다면 또 스텝이 꼬이는 게 그렇게 표방을 한 지는 오래됐는데 그렇다면 2, 3, 4, 5는 왜 했느냐. 4명에 대한 건 지난 목요일 날 왜 했느냐. 라는 이제 논리적 함정에 빠져버리기 때문에 사실상 날짜라도 예를 들어 월요일 날 확실히 밝힌다든지 해야 그런 논란을 잠재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내일 어쨌든 헌법재판소가 선고일은 국민들에게 이제 알려야 한다 이렇게 보고요. 선고일조차도 알리지 않았을 때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논리적 오류에 상대방의 거센 일종의 이제 행태 쓰는 거에 그런 함정에 빠질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어제부터 이제 나오는 게 야, 헌법재판소 이거 뭐야? 보수 진보 뭐 다 떠나가지고 네. 국민들이 이렇게 해서 윤석열의 행위를 다 봤는데 재판소에서 자기 내부 사정 때문에 선고일을 미루거나 절차적 문제 때문에 논쟁을 하면서 결론을 내지 않고 자, 저녁 되면 다 퇴근하고 그 다음날 와서 평의 열고 또 안 되면 집에 퇴근하고 이런 방식이 말이 되느냐. 국민들은 나와가지고 다 단식하고 시위하고 생업을 포기하면서 이 문제를 가지고 정말로 목숨 걸고 싸우는 게 있는데 이 헌법재판관들이라는 사람이 뭐냐 이거 지금 이런 비판이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당연한 비판이고요. 일면 자초한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간 과정이나 쟁점 이런 것들을 조금이라도 브리핑을 한다든지 단 대변인뿐만 아니라 사무처장 등등이 나와서 브리핑을 한다고 하면 국민들이 조금이라도 기다리는데 어떤 여러 가지 의혹을 또 여러 찌라시 이런 거에 휘둘리지 않을 텐데 뒤집어서 보면 조금만 어떤 이야기를 비춰도 이제 다
전 국민이 거의 헌법학자가 될 정도로 지금 네. 민감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단초를 갖고 금방 그 답을 할 수 있는 그런 국면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헌재 입장에서는 아예 말을 못하는 이런 이제 형국으로 갈 수밖에 없는 현실적 한계도 우리가 일면은 이해를 해줘야 된다. 다만 날짜에 있어서 이유 없이 끄는 것은 안 된다. 이제 더 이상 헌례를 다 비추어 봐도 또 이 사안의 단순함을 비추어 봐도 또 이 사안의 위중함을 감안한다면 내일은 최소한 날짜는 공개를 해야 될 거다.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무슨 여기가 헌법기관이면 헌법기관이지 자기들이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 권한을 누구로부터 위임을 받았느냐. 자, 충분히 변론을 했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종결을 했으면 자, 지난 대통령 탄핵 심판까지 2주가 최장이었으면 그 안에 결론을 내고 아니면 미루어지면 그 상황을 국민들한테 설명을 해야지 설명하지도 않고 깜깜이처럼 만들어 놓고 숨어서 자기 내부에서 이런저런 논쟁 그것도 본질적 논쟁도 아닌 걸 가지고 시간 끌고 있는 것은 헌법재판소로서 책임을 방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국민을 실제 우롱하는 행위다라는 생각도 들어서 정말로 이 사람들도 사법부 그리고 헌법기관에서 국민들을 민심을 이해 못하는 행동을 만드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네, 뭐 충분히 그렇게 분노하는 지점에 대해서 이해가 되고요. 제가 쭉 그 재판 연구관들 등등 체크를 하고 한 결과로는 지난주에 하려고 했던 그 시도는 틀림없이 있었습니다. 그런 노력들이 있었는데 중간에 이제 걸림돌에서 절차적인 문제 또 그거에 대해서 어떤 논리적으로 서로 타협되고 하는 그런 측면들이 조금 지연된 면은 있고요. 다만 이것을 헌재에서 조금이라도 브리핑을 하면 이제 수많은 전문가뿐만 아니라 저 같은 사람들도 그 단초를 가지고 바로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극심한 혼란으로 갈 것을 아마 헌재가 걱정을 하고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런 국민적 혼란을 더 이상 방기하듯이 쳐다보고 있지 않으려면 최소한 날짜를 못을 박아 놓으면 그에 대해서는 이제 국민들이 그날까지는 뭐 이쪽이든 저쪽이든 그날 한다라는 확신을 갖고 기다리겠죠. 그래서 알겠습니다. 날짜만은 분명히 내일 못을 박아야 된다. 날짜는 네. 내일 반드시 못을 박아야 한다라고 말씀해 그래야 혼란을 주셨습니다. 최소화한다. 예. 네. 자, 신용원 교수님 갑자기 이렇게 전화드렸는데 답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신영환 교수님도 정말로 취재를 열심히 하시고 지금 목소리에 힘이 좀 줄어든 것은 워낙 많은 언론과 접촉을 하기 때문일 텐데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내일 헌재가 어떤 식으로든 날짜를 국민들 앞에 밝혀야 한다 이렇게 말씀 주시고 많은 분들이 지금 누구 때문에 이게 미루어지는지 각자 의견을 내고 계신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제가 따로 개인 의견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슈퍼챗 마지막까지 하하님께서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제가 방송 조금 시작할 때 이런저런 불편한 점 있었던 거 이해를 좀 해주시고 스픽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저희들이 예단과 편견을 가지지 않고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리고 제가 늘 하듯이 우리가 내보내는 광고 여러분 좀 관심 좀 많이 가져주시고요. 또 여러분들께 구독, 좋아요 요청드리는 것, 저것들이 어그로하면서 정말로 뭔가 구독 장사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진심 어린 저희들의 지지와 그리고 응원을 해주시는 분들 많이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김대현님, 복태님 스픽스 격하게 응원합니다 이런 말씀 주셨고요. 그리고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